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6년 병원년이라고 하죠. 올해가 이제 말띠인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에는 여자가 뭐 말띠거나 아니면 뭐 드래곤이거나 뭐 타이거거나 이러면은 뭐 팔자가 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 병원년인데 60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이제 그 붉은 말이다, 뭐 적토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적토마는 붉은 털을 가진 말이 토끼처럼 빨리 달리는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전설적인 그런 동물이죠. 제일 처음 등장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국지에 그죠? 거기에서 이제 여포가 죽고 난 이후에 조조가 관우에게 줬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우가 그죠? 우리 보통 관우하면은 뭐 충성심이 강한 뭐 그런 인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 관우가 조조를 떠나서 유비에게 가는 그 삼국지의 어떤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여러분들 명장면으로 기억이 되실 텐데요. 사실 이 적토마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그죠 뭐 충성심이 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어나는 그 병원인에 태어나는 그 뭡니까 애들은 좀 에너지가 좀 더 강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면은 뭐를 하느냐면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죠? 뭐 덜어는 뭐 좀 나는 올해 뭐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뭐 성적을 좀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는 올해 뭐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작심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이제 마음의 뜻을 세우는 거죠. 이 작심이라는 이 말도 누가 제일 처음 썼느냐면은 맹자가 제일 처음에 썼습니다. 이 작심이라는 말이 큰 뜻을 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작심삼일이다 이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래를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좋은 의미의 그 작심삼일이 이렇게 되었냐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작심공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려공사삼일, 그죠? 조선공사삼일. 이게 뭐냐면 어떤 정책이나 법령이 3일이면 자꾸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여러분들께서 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서 천억 자산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수치를 단번에 하루 만에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죠? 또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이 주식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걱정이나 고민 이런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하루에 충실하게 하루하루 따박따박 걸어가시게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께서 그죠 생각지 않은 그런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부분들이 이제 이 연말에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10시에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죠? 사실 이 주식 시장은 정부의 정책하고 상당히 좀 많이 맞물려 있을 때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될 때가 가장 좋은 시장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올해 이제 2026년 그 대통령의 그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요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향후에 그죠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한 그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당장 지금 안 움직인다고 해도 어차피 신년사에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올 한 해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 순서는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런 부분들, 위험한 일, 그죠?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로봇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간이 필요 없고, 그죠? 전부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신년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로봇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도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로봇 같은 부분들도 이제 휴머노이드, 인간하고 똑같은 이제는 뭐 과거에는 그냥 단순화된 이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뇌, 눈, 그죠?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인간과 똑같은 그런 어떤 로봇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감속기라든지 로봇 손이라든지 그죠? 요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지금 보면 좀 시세를 발휘해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올해 로봇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1억을 베팅했다면은 그죠? 연말까지 들고 있었으면 25억이 되었던 그저 종목 원익홀딩스 물론 이 종목들도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고 그저 앞으로 이 종목이 그저 물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올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원익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원익 로보틱스라고 그 아직 상장돼 있지 않은 그저 그 기업의 자회사인데 여기는 뭘 만드느냐면 로봇 손이거든요. 로봇은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손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 있는 사실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800만 개의 어떤 촉각을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도 있다고 하니까 좀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원익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보면 현대 뭐 아틀란스 그 뭡니까? 보스턴 다이나믹 그 이제 현대차도 지금 보면은 앞으로 1년 뒤에는 이제 모든 그 공장의 시스템이 로봇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대 무벡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옵티머스 그 지금 테슬라 그 관련해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뭐 아무래도 삼성 관련해서 뭐 우린 PTS라든지 뭐 감속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는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외에도 뭐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도 삼성이 노리는 뭐 3인방 이렇게 좀 올려놨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일단 이 로봇이라는 부분은 계속 이 로봇 하면 또 뭐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AI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AI, 반도체, 에너지 모든 것이 다 연관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로봇이 지금 보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러운 자리라고요. 그냥 이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상승을 지금 많이 해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부분, 그죠? 그리고 재료의 가치,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급,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해서 보면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
얘기가 됐던 부분이 K, 그죠? 콘텐츠, 뭐 엔터, 그죠? 그리고 우리 식품,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우리는 자원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은 없지만 상당한 에너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금 우리 그 문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죠? 뭐 BTS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죠? 뭐 대통령 뭐 그죠? 손녀도 좋아하고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많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그 식품 같은 경우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화를 좀 더 그죠? 어떻게 이제 그 세계에 알리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엔터 쪽이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문화 쪽으로는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살짝씩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이제 그 세계의 어떤 모든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쁜가, 그죠? 그거는 아마 화장품이지 않겠나 해서 지금 보면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죠?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물론 지금 1월 4일, 그죠? 지금 국빈 방문을 하잖아, 중국으로, 그죠? 대통령이 그와 관련성 있게 좀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 남북 관계입니다.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긴장 완화, 그죠? 그럼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북주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대북주들은 전부 다 밑에서 이렇게 벌벌벌 기고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북주까지 이렇게 손을 뻗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언제 종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된다면 또 다시 그죠?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북주는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발언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단발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추세를 살리면서 지속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는 전략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뭐 모나용평이라든지 계룡건설이라든지 그죠? 뭐 아난티 뭐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개성공단 관련해서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차트로 해석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수급과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 거기 전부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이 너무 이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방 주도 성장 그죠? 그런 어떤 그 흐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자 이거죠. 이제 서울보다도.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종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종시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해마다 그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6월 달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 그죠? 그때도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뭡니까?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시 하면은 여러분들 뭐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뭐 대주산업 이렇게 그죠? 좀 사실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얘들이 움직일 때는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에너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뭐 머스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머스크도 앞으로는 이제 3년 뒤에는 돈이 사라진다. 그죠? 그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돈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대체할 로봇, AI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예요? 로봇을 돌리려면은 24시간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시키고, 그죠?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그죠? 연관고리를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한 그죠?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시장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고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GPU를 26만 장을 지금 이제 확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이제 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전체의 우리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간략하게 올 연초에 대통령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한번 올 한 해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이게 2025년도 수익률 탑10인데, 물론 이제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제가 여기에서 제 유튜브에서 이 종목을 봐라, 이 종목에서 승부를 봐라 했던 종목이 거의 여기서 절반이거든요. 그건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뭐 1탄, 2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뭐 매수 타점도 좀 드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작년 2025년 1월 달에 1억을 베팅을 했다면은 12월 달에 얼마가 되느냐면은 25억이 됐어요. 안 믿어지시죠? 뭡니까? 워링홀딩스. 이거 워링홀딩스 2,000원이 아니어도 제가 유튜브에서 8,000원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8,000원에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25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10억 정도 벌 수가 있거든요. 이 1억을 베팅했다면. 자, 이 워닝홀딩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로보티즈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해가지고 1억을 베팅했으면 12월 달에 12억입니다. 예. 이 로보티즈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9만 원대 사가지고 이 로보티즈를 26,000원에 사지 않아도 제가 9만 원대 말씀드려서 이거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했는데 1,000억 유상증자 한다고 놀래가지고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다 던지고, 그죠? 30만 원 넘게 가버렸죠. 최고가 32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동양고속이나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눈에 보일 때, 그죠? 뭐 점상한가로 이렇게 막 날아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24억이 됩니다. 1억을 동양고속을 1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베팅을 했다면 24억이 되고요. 지금 천일고속을 연초에 했더라면 얼마가 되느냐면 1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작고, 그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거는 뭐 세력 뭐 어디 뭐 그저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하지 않는 이상은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제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제형 솔루텍을 사라고 했는데 제가 사라고 하고 1,200원에 사라 했는데 1,100원 빠지니까 난리를 치고, 그죠? 다 도망가 버렸지만 지금 이거 5,000원 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 연초에 650원에 베팅하지 않고 1,200원에 베팅했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은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못해도 3억, 4억은 벌었겠죠. 제가 말씀드릴 때 1억을 베팅했다면. 성호전자, 이거 연초에 1,000원에 베팅했으면 이 지금 보세요. 제형 솔루텍이나 성호전자는 어때요? 저가 종목이잖아, 그죠?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요. 지금 워링홀딩스도 연초에 했더라면 2,000원이면은 비싸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8,000원대였지만 여러분들은 와, 2,000원짜리가 8,000원 한데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 간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형 솔루텍이나 성호전자 이런 것들은 움직일 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성호 같은 경우는 템버거잖아. 10억이 돼버렸죠. 그다음에 사면 같은 경우, 사면은 뭐예요? 그 로봇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연초에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도 거의 10억이죠. 그다음에 D&D 파마텍 제가 말씀드렸고요. 클로본 말씀드렸고요. ABL 바이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7억까지 찍어버렸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은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25년도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26년도에 기회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6년도에는 이보다도 더한 그런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이런 종목들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도 왜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가? 자,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한번 볼까요? 지금 보세요. 원희홀딩스 제가 여기 8,000원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이 행보를 하고 몇 달입니까? 한 서너 달 되죠? 하고 여기서 딱 이렇게 이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자, 원희홀딩스. 그다음에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이 하는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2026년도에도 물론 패턴은 살짝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선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모양을 안 하고 다른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딱 하나의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희홀딩스 그렇게 됐죠. 자, 로보티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다가 그죠? 자,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딱 때리면서 이거는 움직이는 그 시점을 제가 가져온 거고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로보티즈 그다음에 자, 지금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형 솔루텍. 제형 솔루텍은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유튜브에 그거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승부 봐라.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승부 보자. 뭐 이런 걸로 제가 계속 좀 올려드리고 몇 탄 이렇게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 유튜브를 그냥 하루 보고 이렇게 파고 제가 하는 이런 뭐 방송들을 그죠 하루 듣고 팍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이런 종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 종목이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되느냐 대박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목표는 뭐냐? 제 유튜브나 이런 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가 지금 3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죠? 12월 달에 제가 1,000만 원의 수익 구조를 형성해 드리기로 했는데 710만 원인가 밖에 못 해드렸어요. 물론 3천만 원을 다 활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자금을 두고 이제 좀 또 1월 달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벌써 1월 2일 날 뭐 제가 50만 원 정도 수익 구조를 형성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50이면요. 한 달이면 1,000만 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고 한 방에 그냥 하루에 1,000억 자산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이루어질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에 충실하고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2025년도에 그와 같은 수익 구조를 내가 만들고 싶다면 먼저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딱 시작하지 않아도 7월 8월에 사도 그죠? 그 1월 달에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일단 3천만 원이라는 그 투자 금액에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면 한 1, 2, 3개월 해보세요. 그럼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투자 금액에 그죠 뭐 한 2천만 원 정도로 매일 뭐 하루에 얼마씩 벌어간다 치지만 거기에 5천만 원을 딱 투자해서 1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5천만 원이 10억이 될지. 예? 20억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자꾸 사다 보니까 그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려갖고 일주일 만에 막 수익률이 막 200%, 300% 이런 난 적도 많았잖아요. 24년도. 지금 제가 이 방송을 21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보면은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있는 종목은 수익 구조를 빨리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은 야 저렇게 상승한 걸 뭐 이렇게 산단 말이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제휴솔루텍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1,200원에 말씀드리고 100원 이렇게 딱 100원 빠지니까 또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가 있느냐? 지금 5,000원 찍었습니다. 거의 5,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가가 박스를 이루고 얘도 지금 제형도 거의 한 2년 정도 박스를 벌벌벌 겪거든요. 나머지 종목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들은 보통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이제 테마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긴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주가가 딱 상승할 때 뭐였습니까? 긴 짱대 양봉을 딱 만들죠. 그게 뭐냐면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기준봉. 이 기준봉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 주식을 이 기준봉을 찾기까지는 여러분들 차 있잖아. 차에는 딱 두 가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엑셀레드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척추예요, 척추.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한 번에 팍 밟으면 어때? 급발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봉이 나오기 전에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은 뭐냐면 브레이크로 생각해.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까딱까딱 이래 밟아줘야 된다고. 갑자기 팍 밟아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지라인에서 지지라인은 뭐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요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있다면 그 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씩 사주고 조금씩 사주고. 근데 그 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제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딱 그 기준봉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엑셀레드를 팍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밟을 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종목이 망할 기업이냐? 아니면은 이 종목이 내가 엑셀레드를 탁 밟았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딱 밟았을 때 모두가 다 사고 싶어하는 그런 수급이 형성되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그 원익홀딩스도 8,000원 그죠? 지금 제약솔텍도 이제 그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뭐 1,000원대 말씀드렸을 때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느냐? 이 주가가 움직일 때 기준봉을 세워서 세력이 그 엑스레드를 밟아가지고 막 치고 나갈 때는 그냥 뭐 조용히 이렇게 가겠습니까? 완전히 막 시속 막 100km로 갔다가 200km 갔다가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멘탈에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멘탈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유동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다 이거죠. 엑셀레터를 꽉 밟았을 때 내가 팍 샀어. 팍 샀는데 팍 밀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그 한 놈이라면 그 눌림목에서 한 번 더 탁 사주는 그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쫄아가지고 위에서 사고 밑에서 던지고 또 올라가면 또 사서 이런 여러분들의 멘탈이 돼가지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형솔루텍도 그죠? 1,200원 사서 100원 빠지니까 그럼 100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유동 자금이 돼야 되는데 많이 사가지고 100원 빠지니까 예를 들자면 만주 샀어. 만주 사가지고 100원 빠졌어. 100만 원 빠져. 에이 하면 손절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봉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기준봉은 뭐냐면은 이 박스에서 그죠? 또 신고가를 쓴다든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신호예요. 신호. 무슨 신호냐? 세력이 자, 내가 이제 출발할 테니까 안전벨트 딱 매세요. 지금 이제 막 달립니다. 막 100km로 갑니다. 200km 갑니다. 이렇게 그런 신호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호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 신호를 보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세력들은 어떤 의도로 매집을 해가지고 신고가를 서서 그죠? 고가를 만들고 계속 올릴까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자기들이 싸게 매집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익홀딩스도 2,000원 했던 작년 1월 달에 2,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5만 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살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작전이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들은 매집을 해서 그죠? 띄워서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여유 있잖아요. 싸게 사서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매집봉에서 이 기준봉을 보실 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 갔다가 윗꼬리를 쫙 밀어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하루짜리 그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매집이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또 매집을 하고 또 한참 기었다가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기준봉이 나올 때는 갈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딱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최소 15%에서 20%의 긴 짱대 양봉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한가보다는 요런 어떤 패턴들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한가는 또 상한가에 대한 눌림목, 물론 로보티즈도 상한가에서 시작했고 지금 보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상에서 딱딱 끌어준 것도 많아요. 제형솔루텍도 상을 치고 시작했고 로보티즈도 상을 치고 시작했고 또 뭐 ABL 바이오도 다 이렇게 상을 치고 시작했지만 워링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상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만드는 패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는 좀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매집을 할 때는 이 매집이 되어 있는 무조건 이렇게 막 늘어져서 매집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그 뭡니까 물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요 그랬잖아요. 다 매집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매집이 아니고 또 뭐 푹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유튜브에서 자 이제 이런 종목에서 뭐 한 승부를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단기적으로 막 그냥 배급 먹고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좀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팁이니까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준대요. 왜? 다른 사람이 알면은 자기가 그 불리하니까 자기만 보려고 안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다른 데 다 이렇게 좀 그걸 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나도 돈을 벌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봉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기준봉을 조금 보면은 지금 에르코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 이 기준봉이 형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걔가 아까 그랬잖아.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 재료에 의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한다? 달라붙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막 흔들릴 때 내 멘탈이 딱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투자를 했을 때 한 번 더 팍 밀렸을 때 내가 더 살 수 있는 유동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 이거 한 6개월 이상 벅벅 겪거든요. 이거 신규 종목인데 그러면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출생이죠. 그죠? 지금 보면은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뭡니까 자녀를 두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올해 병원연의 자녀를 한번 더 보세요. 정말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뭐 여자들이 뭐 말띠다, 뭐 드래곤이다, 뭐 그죠? 뭐 호랑이다, 타이거다 이러면 안 좋다지만 저도 지금 뭡니까 난 드래곤 아닙니까? 드래곤이라 뭐 용띠다, 뭐 호랑이띠다, 말띠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올해 적토마에 이게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싶으신 분은 올해 많이 나오시면은 아마 그 훌륭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왜? 에너지를 받잖아. 그죠? 굉장히 활력적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한 6개월 정도 기었거든요. 얘가 6개월 정도 긴 상태에서 얘가 상한가로 지금 딱 뭡니까? 시작을 했죠. 이게 기준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가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주식도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 있고 그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호가창이 매수에도 한 10억씩 되어 있고 몇만 주씩 되어 있고 매도도 이렇게 그죠? 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보세요. 매수에도 몇만 주씩 한 호가에 막 그죠? 만주, 2만주 요 뭡니까? 매도에도 2만주, 3만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떠냐면 이 그 돌아다니는 그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애들은 지금 보면 어떠냐면 호가창이 굉장히 얇습니다. 호르륵 호르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는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70% 이상 갖고 있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한 2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물량이 지금 보세요. 그 장기에 있는 물량이 70%가 되고 대주주 남아 있는 거 한 20몇 프로 이래 돼. 그 물량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림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 얘가 지금 보세요. 음선을 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제자리를 와버리면은 얘는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둘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살렸잖아요. 오일선이 깨진 오일선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다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선수가, 메이저가 나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런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이 오일선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급 종목이나 세력 종목에서는 오일선을 깨고 회복하느냐, 오일선을 깼느냐, 오일선을 올라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의지가 있고 이 그림을 한번 보라 이거죠. 누군가의 어떤 작품과 같은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얘는 품절주의 성향이 있다. 아까 그랬죠, 그죠? 76%를 대주주가 가져 있고 24%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품절주다. 그 사기도 그리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사실 이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뭐예요? 반도체잖아, 반도체. 그죠? 이 반도체인데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여기 물론 이제 이 대주주가 대표가 그죠? 주가를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 사는 것도 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의 대표가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9만 주 사고 뭐 지금 현재까지 한 뭐 60억 정도를 이렇게 샀어요. 이 라인에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러면 얘는 어떤 재료가 있냐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항상 주가가 기준봉을 세우고 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재료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강력한 재료. 앞에는 뭡니까? 저출생이니까 지방선거 때 뭐 계속 뭐 그죠? 이 출산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결혼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뭐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면은 저런 종목들이 덜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원래는 반도체에서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이건 뭐라고 했어요?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당뇨병 같은 경우도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당뇨병이라는 그런 어떤 진단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혈당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뭐 그 했나 이런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체크를 하실 때 늘 어떻게 합니까?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근데 이 지금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뭐로 타액으로, 그죠? 이제 식전, 식후 이렇게 타액으로 내가 당뇨병의 이제 그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지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지금 그림을 한번 딱 보라 이거. 지금 이거 여기도 지금 엄청 18% 흔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늘 흔들어요. 왜 자꾸 흔들까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요 정도의 차트를 다 어느 정도 볼 줄 알거든요. 요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 뭐 7천 원, 8천 원 샀어. 그래 샀는데 막 쉘이 막 주당 1,000원, 2,000원 막 흔들어. 10%. 그럼 놀래가 어떻게 할까요? 던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밑꼬리를 찾고 달아 이렇게 밑꼬리를. 여러분들 이 밑꼬리를 단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지가 있는 거죠. 뭡니까? 매수세가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18%막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개인들이 그 밑에서 잡을까요? 개인들은요 절대 막 10%, 20% 막 이렇게 쳐박는 거예요. 안 잡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렇게 나가면 또 막 이렇게 막 실을 흔들 수 있겠죠. 흔들면 잡아보는 거예요. 그럼 안 흔들어. 안 흔들면 뭐예요? 아까 기준봉이 빡 생길 때 그때 하시든가 여러분들께서 좀 그죠? 이 라인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실패했다. 그럼 뭐 팍 쏟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준봉을 보고 체크하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지금 이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좀 기준봉을 지금 만들고 있죠. 얘 한번 보세요. 여기 거의 하한가거든요. 어제 이렇게 하한가로 일부러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이는 조잡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전부 다 뭐냐 털어내기 위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재료는 뭐예요?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이 제주 반도체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죠? 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물론 신고가를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떠냐면은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다음 보세요. 나스닥 시장도 어때요?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은 어때요? 지금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 현상이 있습니까? 다우지수, 코스닥 다 내리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상방향을 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주식 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주가라든지 이 나라의 그런 어떤 운명들은 어디에 많이 달려있는 누구의 어떤 운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은 지도자. 그죠? 그 나라의 수장의 그 뭡니까? 운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의 어떤 뭐 사주를 보면은 불을 원하는데 작년에도 불기운이 많았죠. 우리 그죠? 올해 병원년도 불기운 화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도 불기운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꿈꾸는 것이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런 것 뭐 운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트럼프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역술가가 트럼프가를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트럼프의 할아버지의 묘자리가 완전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 사회도 우리처럼 이런 묘지가 아니지만은 이런 그 묘지의 저 위에서 그죠? 이렇게 아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그 할아버지의 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트럼프 할아버지의 묘가. 그래서 그 자리가 명당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런 거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시장이 지금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트럼프도 뭐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뭐 2, 3년은 뭐 다 괜찮을 것이다. 그럼 우리 시장도 지금 보세요. 미국 시장과 연관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너무 막 멀리 보는 것 멀리 본다기보다는 뭐 올해와 내년까지를 이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지 않고 그죠 뭐 5,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주식 살까요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시는 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평생 먹을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25년도에 1억을 투자했는데 12월 달 되니까 어때요? 25억, 10억 되는 종목들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멀리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어제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종목들이 안 나올까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 때는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오느냐면은 귀신이 따라온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됐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로또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그죠? 인생 그 400억 들어와가지고 그죠? 뭐 철장 속에 가고 빚이 얼마 지고 막 이런 사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실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 돈들은 항상 귀신이 줄 때도 주지만 뺏어갈 때는 더 이상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잖아. 바닥을 찍어보고
그죠? 이 바닥이 없는 신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두려워하시잖아. 그죠? 그거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돈은 뭐다? 순전히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귀신이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도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그죠 눌림목이든 그죠 어떤 형태가 진행되는지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볼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무벡스 여기가 뭡니까 기준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겼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막 수그러들어서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 이 눌림목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죠? 이런 애들은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면 땡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무벡스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한국 화장품도 지금 보세요. 곳곳에 그저 기준봉을 세우다가 밀리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만하겠죠. 앞에 무벡스 같은 경우는 로봇이지만 얘는 뭐예요? 지금 뭐 1월 4일 날 뭐 국빈 방문하고 그죠? 지금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화장품에게 미칠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여기 딱 이제 그죠? 상한가를 치면서 모양을 갖춰놨잖아요. 얘는 뭐예요? 스페이스 X사 아닙니까? 그죠? 그 상장 관련해서 아직 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지금 얘가 뭐 캔코아라든지 세트랙 이런 애들이 직접적인 스페이스 X사에 뭐 납품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 오프레지 테크놀로지는 AI, 그래서 얘 지금 상당히 끼가 많은 애죠. 얘도 지금 이 기준봉이 나오고 눌림을 잡고 양봉을 켰잖아요. 얘가 여기서 양봉이 한 개 더 나온다면은 이제 정말 멋진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살짝 눌림을 줘서 올선을 깬다면은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얘가 지금 월요일 날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브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보면 품절주거든요. 시총이 8조, 10조 막 이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은 한 20%밖에 안 돼요. 거의 뭐 70%가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현대오토에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지만 제가 뭐랬습니까? 굴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많이 할수록 뭡니까? 내가 이제 그다음 나오는 이 수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저 고개 숙이고 맨날 이렇게 막 바닥만 이렇게 보고 다니시면은 내가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주말에 저기 등산 좀 하시고 월요일부터 또 화이팅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좀 받아서 멋지게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